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2월 1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참 희한한 흐름이 나왔어요. 전날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왔었고 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1.8% 급등이 나왔고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계속 밀어 올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그래도 많이 회복을 했네요. 오전에는 한때 1% 이상의 급락이 나왔었는데 오후장에 조그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행히도 어제하고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도 코스피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금융주의 흐름이 정말 좋았었고요. 또 자동차 관련주도 굉장히 좋았었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보험주라든지 또는 지주사들 이런 업종들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저 PBR주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꼭 참조를 해보세요. 또 코스닥은 오랜만에 에코프로 그룹주가 급등이 나왔고 또 엔캠도 이렇게 보니까 코스닥 내에서는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이쪽의 흐름이 오늘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별다른 특징적인 움직임은 없었고 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볼게요. 자, 오늘은 외국인이 무려 1조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꾸준하게 계속 잡히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또 어떤 종목들을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모처럼 거래대금이 10조 원을 돌파했고 또 오늘은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반면에 기관은 여전히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이틀 동안의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3,700억 정도 정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기관은 또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죠. 연기금이 상당히 많은 순매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좋지 않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쯤에 수급이 반전되는지 그것도 계속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현대차라든지 기아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특히 현대차는 외국인이 1,600억가량의 이렇게 많은 순매수를 보였던 경우가 저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관상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과거보다는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의 빨간불이 더 많이 찍히고 있죠. 이것도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물산,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현대차, 에코프로비엠, 신한지주, SK, LG 지주사가 두 종목이나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현대차는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 오랜만에 미국 증시가 크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2.2% 급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S&P 500도 1.6%, 다우지수도 0.8%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스닥을 보시는 것처럼 오랜만에 한 차례 급락이 나왔어요. 3개월 만에 가장 큰 급락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결정적인 배경 중에 하나는 어제 연준의 FMCA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을 낮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어제 미국 시장으로 하여금 그동안 별다른 조정 없이 큰 상승폭에 대한 조정이 나왔다.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더라도 니케이도 1%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약보합이죠.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강보합이네요. 물론 전체적인 아시아 시장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는 오늘도 코스닥 쪽에서 다시 한번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코스피는 오늘도 1%가 넘는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완전히 미국 증시하고 다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선은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은 제가 어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더 부연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코스피 증시의 흐름을 보세요. 1월 중순부터 해서 다시 추세가 돌아서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1월 중순부터 지수가 더 빠지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하루 이틀 정도는 흐름이 다를 수는 있어도 연속적으로 다른 흐름이 나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이고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서 어제 저 PBR주,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 증시를 참조할 것이고, 그 참조 내용 중에 하나로서 모든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방안들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직접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된다면 많은 기업들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나 방안들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그에 맞춰서 시장을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과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 있죠. 은행주라든지 보험주, 금융주들, 그리고 LG, SK 이런 지주사들이라든지, 또는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차, 기아, 코스피 상위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인 현대차라든지 기아, 또 삼성물산, 이 종목은 지금 1월 중순부터 25%의 급등이 나왔어요. 하지만 결코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폭발적인 흐름이 나왔던 사례는 아마 상장하고는 처음일 것입니다. 물론 단지 저 PBR주라고 해서 그게 100%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닐 거고요. 분명히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또는 자사주 소각, 그리고 금융주는 배당 성향을 높일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90% 이상은 저는 저 PBR주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최근에 일본 증시의 흐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 PBR 관련주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정책 유도를 했었고, 그게 일정 부분 큰 역할을 했었다면 분명히 국내 시장도 평소와는 다른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오늘 경제부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PBR주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달 중으로 발표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이번 달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프로그램이 정말로 시장에 발표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 또 팩트 발표와 함께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저 PBR주를 우리가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은 이거는 컴퓨터 화면이 필요한데 키움증권이에요. 0150이라고 조건 검색을 검색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것입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조건식 있죠? 이 빈칸에 PBR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여기 나오죠? 클릭하면 우측에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 PBR주라는 것은 1.0을 넘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럼 상단에 1.0이라고 엔터를 치고 또 이하로 클릭을 하면 PBR이 1배 이하인 것을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검색을 해보면 829개가 나와요. 이 정도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1.0을 줄여서 뭐 0.7이라든지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100개 정도 줄어드네요. 또 여기에 조건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시가총액을 보겠다. 클릭하면 자, 시가총액도 우리가 넣어볼 수가 있는데 나는 너무 작은 종목들은 위험하고 최소한 1조 원이 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필터링하고 싶다면 여기에다가 1조 원을 클릭하시면 돼요. 지금 단위가 10억 원이니까 10억, 100억, 1000억, 1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수정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면 67개로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한 번씩 종목들을 클릭해 보면서 차트의 흐름이라든지 저 PBR 이슈 말고도 또 다른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만 검색을 했는데도 여기 있는 종목들을 보면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상승폭도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종목 빼고 다 빨간불이네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상승한 것은 저 PBR 관련주, 이게 지금 며칠째 좋은 호재로서 증시를 부양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 검색식을 한번 넣어보면서 종목들을 필터링해보고 또 간추려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주사들 있죠. LG도 12% 급등이 나오고 있고 KCC라든지 CJ, 한화, 평소에 가지도 않던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해도 한 번쯤은 참조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아무리 재료가 좋다고 해도 그 시점은 단기적으로 고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들은 너무나 많은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라면
내용 자체와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있되 주가가 한 차례 조정을 보인다든지 어느 정도 눌렸을 때 그때를 한번 활용해 볼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나만의 기준이 꼭 세워져 있어야 되겠죠. 그런 기준이 없다면 정말로 극단적으로 정책이 폐기가 되었을 때는 다시 주가는 회귀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대응이 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제가 조금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주식을 투자할 때는 매수하기 전부터 어떤 계획들이 세워져 있어야 되고 나는 어디서 매도할 것이고 언제까지 홀딩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은 여러분들이 꼭 세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인지 또는 나는 조금은 짧게 스윙이라든지 단기 투자인지 투자하기 전부터 명확하게 그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세워져 있지 않다면 지금 보시는 삼성전자는 단기 투자라든지 스윙 관점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제가 주봉상 차트를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관점에서는 절대적으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매력적인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나의 투자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신다면 제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올해는 전반적으로 1월부터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는 한 해라고 생각이 돼요. 1월 수출이 18% 증가했고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회복했다고 하죠. 그래서 경기가 지난 2년 전에 비해서 다소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그 중심에는 어떤 업종들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꼭 살펴보시고요. 또 조금 전에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었던 저PBR 관련주들 이것도 조금 더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오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월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번 달은 지난달과 다르게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